안녕하세요. 월리입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유가 40달러와 150달러라는 충격적인 양극단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레리 핑크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월리가 분석해보니 그의 40달러 시나리오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신재생에너지 급속 전환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150달러 시나리오는 지정학적 충돌로 인한 공급 차단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주요 산유국의 생산 중단이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시나리오가 현실적인지 궁금해하시는데 월리가 보기에는 두 극단 모두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WTI 유가가 93달러 수준에서 64%나 급등한 상황을 보면 시장이 이미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랙록은 9조 9천억 달러 자산을 운용하는 거대한 펀드입니다. 이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특히 레리 핑크는 과거에도 정확한 예측으로 유명했죠. 더욱 주목할 점은 이번 발언 타이밍입니다. 이란 공격 직후에 나온 것으로 보아 실제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의 반응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레리 핑크의 150달러 시나리오에 동조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란과의 충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죠. 반면 JP모건은 40달러 시나리오를 더 현실적으로 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 수요 둔화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티그룹이 중간 지점인 85달러 수준을 제시하며 양쪽 시나리오의 중간값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월리가 보기에는 각 기관마다 서로 다른 변수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두 시나리오 모두 특정 조건 하에서는 실현 가능합니다. 월스트리트 내부 정보를 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골드만삭스는 중동 지역 전문 분석팀을 최근 대폭 확충했습니다. 반대로 JP모건은 중국 경제팀을 강화했죠. 각자의 전문성이 전망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전망 차이로 인해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운송량의 21%를 담당하는 초핵심 지역입니다. 월리가 분석한 바로는 이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는 즉시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펙 플러스 감산 정책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재 1일 200만 배럴 감산을 유지하고 있는데 추가 감산 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전략 비축유는 현재 3억 7천만 배럴 수준으로 과거 대비 낮은 편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주목해야 할 지표입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유가 하락 압력이 커지지만 지정학적 불안 시에는 이 상관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가 99.68로 소폭 상승한 상황에서도 유가가 급등한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달러 강세 효과를 압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지리적 특성도 중요합니다. 가장 좁은 곳의 포기불과 34km에 불과해요. 하루에 2,100만 배럴이 통과하는데 이는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수입 원유의 80% 이상을 이 해협에 의존하고 있어서 봉쇄 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월리와 함께 핵심 투자 전략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나리오별 투자 전략을 월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50달러 고유가 시나리오에서는 에너지주가 최고 수혜주입니다. 엑선모빌이 37.98% 급등한 것처럼 메이저 석유회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방산주도 주목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는 금과 부동산이 유력합니다. 다만 현재 금이 마이너스 2.53% 하락한 것은 달러 강세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대로 40달러 저유가 시나리오에서는 항공주와 운송주가 대표적 수혜주입니다. 유가 하락으로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소비재 기업들도 원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금 비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30% 내외의 현금 포지션 유지를 권장합니다. 1973년 오일 쇼크와의 비교 분석을 월리가 해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욜키푸르 전쟁으로 유가가 4배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당시보다 석유 의존도가 낮아졌습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도가 크게 높아졌죠. 둘째, 전략비 추구 같은 완충 장치가 훨씬 발달했습니다. 셋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훨씬 복잡해져서 국지적 충돌도 전 세계로 파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 시장이 발달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일 쇼크 재현을 걱정하시는데 원리 판단으로는 1973년과 같은 급격한 충격보다는 점진적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지정학적 상황이 급변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입니다. 1973년에는 선물시장이 미미했지만 지금은 원유 선물이 매우 활발합니다. 이로 인해 가격 발견 기능은 향상됐지만 투기적 거래도 늘어났어요. 특히 알고리즘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순간적인 급등락 위험도 커졌습니다. 현재 원유 선물 미결 제약정이 200만 계약을 넘어선 상황에서 작은 충격에도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레리 핑크의 양극단 시나리오는 현실적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원리와 함께 핵심 변수들을 계속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